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4일 오후 2시 40분입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측근 유동규의 구속에 저음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과사범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 전과도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무고, 검사, 사칭 공범이니까 이건 남다른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남다른 인성과 남다른 뭐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과사범 대통령을 세계에서 학력이 가장 높은 국민들이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서울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유동규 구속에 안타까움, 공감, 사과할 일 아닌 칭찬받을 일이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됐고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이 나오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 질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다른 정치인까지 다 끌고 들어갑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은 대한민국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 다른 단체장도 이제 같이 끌고 들어갑니다. 한 전 직원이 뇌물 먹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2만 내지 3만 명의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면 제가 관리를 잘못했으니 사퇴하라는 건 지나치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다.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한 행동과 말이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지만 관리 책임을 도덕적으로 지겠다는 것이다. 측근이란 의혹에 대해서는 측근 개념이 뭔지 정해주면 부합하는지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조직 관리 능력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왔다가 공사로 바뀌면서 원래 하던 직무를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라고 자기가 자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피해 나갑니다. 제가 설계한 건 성남시 목소의 개발 이익을 얼마나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를 설계한 것이다. 이 설계 안에서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얼마만큼의 지분을 나누어 투자하고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개발 이익을 나눠 갖는지는 민간 사업자 내부에서 스스로 설계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 목소의 개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돈을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갈라먹도록 그렇게 설계해놓고 또 이렇게 살짝 피해갑니다. 그러나 역시 학력이 높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릅니다. 이 조선닷컴 글 밑에 달려있는 댓글이 이런 망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병길이라는 분은 이렇게 점잖게 썼네요. 재명아, 네가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데는 성공했겠지만은 네가 내려오는 게 늦으면 늦을수록 너는 그 호랑이한테 잡혀 먹는 거야. 네가 네 똘마니들의 지지율에 취해 있겠지만은 작금의 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은 너 절대로 지지 안 해. 또 한 분은 도덕적 책임, 실질적인 법률상 책임을 져라. 또 한 분은 실체 밝히라는 거다. 사과는 필요 없다. 또 한 분은 잔소리 말고 특검 자청하라. 천정수라는 분은 곽상도는 아들이 고액 퇴직금 받았다고 의원직 사퇴했다. 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사람으로서 대선 후보는 물론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공정하지 않나. 막말에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성현이라는 분은 관리 책임이 아니지 몸통이지.
정봉천이라는 분은 무서운 인간일세, 저 인간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유재훈이라는 분은 자신이 기획을 해서 민간업자가 1100배 이익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국민의힘은 너희들이 사기를 칠 때 욕바지로 써먹으려고 만든 당일 줄 아는 모양이지. 정말 낯짝 한번 두껍네. 김대일이라는 분은 국민의힘이 언제 누가 어떻게 왜 방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못 밝히죠. 특히 이병길 씨의 이 글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재명아, 네가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데는 성공했겠지만 네가 내려오는 게 늦으면 늦을수록 너는 그 호랑이한테 잡혀 먹는 거야. 네가 네 똘마니들의 지지율에 취해 있겠지만 작금에 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은 너 절대로 지지 안 해. 이 호랑이에 탄 사람 이야기죠. 호랑이에 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이재명이. 그 호랑이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언젠간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장소와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먹혀버린다. 똑같은 이야기를 트루만 대통령이 김종필 씨가 외유 중에 퇴임한 트루만 대통령을 방문했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생전에 김종필 전 총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조련사와 같다. 근데 이 조련을 잘못하면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는 수가 있다. 국민들을 무서워하라는 이야기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좌파 정권, 더구나 반일 종족주의를 내세우는 이들의 선동, 그리고 계급 투쟁론을 깔고 하는 양극화 선동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넘어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씨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멈출 때가 있을 겁니다. 달리다가 멈추면은 이재명 씨는 튕겨 나오든지 어차피 내려야 합니다. 그때 호랑이가 이재명 씨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내년 3월 9일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과사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문제는 이런 이재명이 이렇게 막말을 하고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도록 만든 대한민국의 허술한 시스템입니다. 이걸 막아야 할 기관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기관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재심으로 뒤집어지지 않는 한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억울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해도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흔히 대법관을 신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 신의 대리인이어야 할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도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빨리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입니다. 오늘의 권순일의 모습이 미래의 이재명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호랑이가 분노하면, 국민들이 분노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 3월 9일 분노한 국민들의 투표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